정읍에 이어 고창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배기밸브 마스크 제조업체가 사용 중단 조치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매 상품 반품 요청까지 들어오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창군도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 신인으로서 어떠한 고의적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읍에 이어 고창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고창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또 확인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고창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고창 흥덕면의 한 농장에서 출하한 오리를 정밀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의 오리는 전남 장흥 독축장으로 출하된 상태인데요. 전북도는 장흥 독축장으로 출하한 오리 2만 6천 마리를 전량 폐기 조치했고 고창 농가 반경 3km 이내 7개 농장 38만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장 34곳 181만 마리는 30일 동안 이동 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 점검을 시행합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고창군 지역에 있는 모든 가금 농장은 7일 동안 이동이 제한됩니다. 고창 유경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세 번째고 국내 가금 농장에서 모두 17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AI로 인한 농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북 지역에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주말 5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18일 오전 10시 기준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39명입니다. 지난 17일 밤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8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익산과 김제가 각각 4명, 군산 3명, 완주 2명, 남원 1명입니다. 김제 가나안 요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경북 경산 기도원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과 이들과 접촉한 이들이 계속해서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보건당국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조회,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동선과 추가 접촉자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더해서 AI까지 참 걱정인데요. 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연결해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한 소규모 마스크 제조업체가 배기밸브 장착 제품에 대한 사용 중단 조치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 중단 조치 전 정부의 생산 독려 요청에 물량을 초과 생산한 데다 기존 판매 상품 반품 요청까지 들어오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지역 한 마스크 생산 공장입니다. 이 업체는 배기밸브형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수작업을 통해 생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배기밸브 마스크가 감염 우려 상품으로 분류돼 사용이 금지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망사 마스크하고 배기밸브 마스크를 10월 5일자로 이제 그 과태료 10만 원을 매기다 보니까 판매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기존의 저희 도매 업체라든지 뭐 SK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반품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그걸 물어주게 되면 회사가 거의 도산을 할 정도의 지금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던 올해 초 정부기관의 생산 독려 요청에 야간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의 배기밸브 마스크 사용 중지 조치에 판매하지 못하는 재고 상품과 반품 물량까지 피해액만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일부형 마스크 자체는 이제 숨쉬기 좀 편하게 이제 고안이 된 건데 이게 뭐 저희가 전문가 의견들을 좀 받았을 때 이게 날숨이 나갈 때 이게 바로 밖으로 바로 배출될 경우에는 이제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허가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마 중소기업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뭐 그런 지원을 해주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초과 생산 이후 내려진 사용 중단 조치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조업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의류 상품을 대체 생산하고 있는 피해 업체들에 대한 보상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송급책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800여만 원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지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 발언을 했으며 이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 신인으로서 어떠한 고의적 의도를 갖지 않고 했던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에 열립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정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사학 공영화를 통해 비리를 없애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오랫동안 학내 분규를 겪었던 원주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를 통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 최초 사립대학교인 원주 상지대학교. 개교 이후 40여 년간 사학비리와 학내 분규 사태를 겪으며 교육부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총장이 해임되고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총장을 선출하며 학교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 출발에 나선 상지대는 최근 민주공영대학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영대학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영형 사립대와 비슷한 구상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 법인이사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대신 대학 운영비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상지대가 민주공영대학 비전을 선포한 이유는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사립대 공공성 확보와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그동안 예산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상지대는 국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민주공영대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변화 시도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높습니다. 기존에 피해받고 있던 지방 사립대 중에 상지대학 같은 그 비리 관련 연루돼 있는 대학에서 좀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좀 조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개입하는 만큼 비리도 단절되고 등록금적으로도 다들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좀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최근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사업을 사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관련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분의 1 정도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상지대뿐만 아니라 평택대와 조선대 등 지방의 사립대학들이 위기 극복 자구책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진척이 없던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는 건 반기는 분위기지만 예상보다 줄어든 예산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대학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 재정의 어떤 몫이 좀 지나치게 적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대학 위기를 극복하거나 대학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의 지원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가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남원시는 3회 일반 산업단지가 최근 완공돼 분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3회 일반 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부터 970억 원이 투입돼 남원 3회면 일대 77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됐습니다. 분양 면적은 모두 55만 6천 제곱미터이며 이 가운데 9만 7천 제곱미터는 임대용지입니다. 분양 가격은 3.3 제곱미터당 32만 5천 원으로 전북 지역 일반 산업단지의 74% 수준이라고 남원시는 설명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하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원을 산업단지와 함께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마라톤 대회와 전북 도민체전 등 각종 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던 정읍시 종합경기장이 도심형 스포츠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정읍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종합경기장을 체육 트레이닝센터로 전면 리모델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200억 원이 들어가는 체육 트레이닝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과 작은 도서관, 다목적 강당 등 체육시설과 공용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는 내년 3월 착공해 오는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운영이 의심되는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와 보일러 설치업체, 식품 제조업소, 자동차 정비소 등입니다. 구는 점검 결과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6도, 한낮에는 3도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흐리겠는데요. 아침에 영하 4도, 한낮에는 5도로 최근의 한파는 다소 물러가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높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토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은 임실이 영하 9도로 가장 낮겠고 남원, 정읍, 순창은 영하 7도, 김제, 부안 영하 6도, 고창이 영하 5도로 아침 저녁으로는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맑겠고 중반부터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목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1000명대를 넘는 날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결국 일단은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우선이겠죠. 이런 가운데 인천 지역의 한 건물에는 착한 건물주님,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임대료 면제 감사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모든 게 잠시 멈춘 지금의 고비도 이렇게 함께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